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속보유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속보유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제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의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워드 막스가 버블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때가 FOMC 회의가 있었을 때거든요. 12월 FOMC 회의가 있었을 때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5년 전망을 할 때 확실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보다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젠슨 황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6.2% 어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심각하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이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좀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변동성 지수를 조금씩 플레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제 효친클럽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닝효 라이브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효친클럽에서 오늘은 거의 한 20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진짜 조정 요인은 채권 시장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제시했던 그 숫자가 4.7%였는데 어제 일시적이지만 4.7%를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국채 입찰이 뭐냐?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AGI라고 해가지고 단 하나의 글로벌 인사이트 라는 제목으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국채 입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무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입찰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가 발행됐는데 이 발행됐다라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돈을 밖에서 처음으로 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390억 불이면은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그 규모의 돈을 밖으로 나가서 돈 좀 빌려줘. 나 미국 정부야. 나 몰라? 이러면서 이제 빌려러 갔는데 금리가 많이 높았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돈 빌릴 때는 4.23%였는데 이번에는 4.68%로 무려 44.5bp나 높아졌다라고 하고 이 숫자는 2007년 8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금리 막 5%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때는 안 빌린 거죠. 그때는 안 빌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높아졌을 때 이제 빌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내용 면에서 좋지 않았던 게 이런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응찰률이라고 해서 나 미국 정부인데 나 돈 빌리려고 해. 빌려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빌리려고 했던 돈보다 2.7배는 더 많이 빌려주겠다고 막 저요 더 그랬는데 이번에는 2.5배로 그 수준이 작년 10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낙찰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 역시 61.4%로 지난달에 비해서 8.6%포인트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해외에서 사람들이 야 미국 정부 안 빌려줘. 걔는 이상하잖아. 그 부채 한도 막
못 믿겠어. 못 믿어.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4.7% 그리고 이제 5%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 오를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금리가 많이 오르면 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금리면은 내가 빌려줄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쭉 매일매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워드 막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버블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한테 요즘에 진짜 많이 질문하나 봐요. 어때? 하워드 막스 지금 버블인 것 같아? 어때? 이상하지 않아? M7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AI 다 좋은데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심리적 진단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걸 믿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버블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There's no price too high. 야, 너무 높은 가격? 그런 건 없어. 야,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건 있냐? 그냥 계속 가는 거지.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버블은 결국 버블적 사고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버블에 빠질까요? 아니, 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야.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만 버블이 있어. 새로운 것이 있어야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엔 다른데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를 때, 그리고 그 기대감이 극대화될 때 생기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번엔 다르다. 야,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게 어딨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가격 측정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죠. 지금은 버블의 3단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회복의 초기 단계가 아마 2022년 말이었을 거고요. 확신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작년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과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2025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 효친 클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올해는 우리가 셀 스마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열이 오거나 버블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차분하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버블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의외로 하워드 막스는 아직 버블은 아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된다. 라는 이제 신중론, 하지만 버블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것은 맞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버블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과거에 비하면은 미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30배 정도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니프티 50 이럴 때만 해도 70배, 80배 막 있었어.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너무 높은 가격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미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2024년이 닷컴 버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96년, 97년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98년, 99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98년, 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98년에 99년에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PER이 98년에는 32배, 99년에는 43배 하다가 닷컴 버블이 터졌던 2000년대는 68배까지 올라갔다가 47배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급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버블인데, 지금은 이제 30배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 그 정도는 못 간 것 같다. 98년, 99년에서 빵! 이게 아니고 96년, 97년 이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95년, 96년에도 40%씩 막 주가가 2년 연속으로 오르고,
97년에 21% 오르고 98년, 99년에 또 막 80%, 100%씩 오르다가 2000년대에 이제 37%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떠냐라고 보면 이게 아직은 착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5년 투자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숫자로 설명될 수 있는 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다면 올해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혹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많아지면서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버블이 올 수도 있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야만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원래대로 투자하시다가 버블이 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럼 땡큐네. 그럼 난 셀 스마트 할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AGI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